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우리 강문주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보니까 익숙한 분들도 계셔서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원만 교수님 또 정대진 교수님 정말 통일을 위해서 오성훈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로 갔지만 이제 마음은 항상 함께 하고 있었고 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이제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정말 당연하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곳에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세우심이 아니면 저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제 모인 자리입니다. 저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이제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리는 그 자유를 한 모금이라도 좀 숨 쉬어보겠다고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벌써 한 17년, 이제는 한 17년 전의 일입니다만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봤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오지 못하고 북한으로 북송돼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도 이제 보았었고 진행 중입니다. 지구상에 정치를 잘못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잡아서 처형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정거리 교화소가 있는데 그곳에 여성들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탈북한 많은 분들 중에 탈북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북송되면 그 사람들을 수감하기 위한 곳인데 2년 전, 3년 전 이제 미국의 HRNK라고 하는 이제 북한 인권 단체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곳에 화장터가 있는데 그 화장터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장작으로 해가지고 불을 떼서 시체를 태우는 곳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치인으로서도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출하고 통일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탈북자들부터 품고 정말 북한 밖을 나온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고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신앙인 지성호의 역할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숨을 걸었지만 저희 가족 여러 사람 중에는 그 두만강도 이제 채 건너지 못하고 체포돼서 저희 아버지는 그 고문당해서 2006년도 10월달에 운명을 달리했고 그때 북한에서 제가 탈출할 때 데리고 못 나온 딸이 있었습니다. 2살 안 되고 한 돌반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 업고 나오다가 함께 체포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그 딸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뭐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예,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아오는 과정에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많은 아픔을 주셨는가? 어찌 보면 지금의 영광과 가족들의 이제 그 죽음과 또 제가 북한 땅에서 화물 열차에 떨어져 가지고 어린 시절에 팔 다리가 열차에 잘리고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받아야 했었고 목발을 짚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하고 그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영광보다는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간 행복한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뜻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게으리 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에는 뭐 부동산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은행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북한에는 뭐 자기 집도 없고 뭐 은행에 돈도 없지만 이들 지인들이 있고 살아왔던 터전이 있고 조상의 묘가 있는데 그것을 탈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하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탈북이라는 것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는 것은 뭐 살다가 또 체포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성공하면 이제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어찌 보면 있고 정말 평생 이제 다시 이제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때로는 뭐 정말 자유를 산다는 그 중에서 택하게 되는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할 때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고 북한 체제가 그렇게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신이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정치를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가 세워질 때 기도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싶어도 이제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한 대한민국 땅으로 가고 싶어도 쉽지는 않고 또 이제 탈북의 결심을 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제 고난의 해군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 시체를 이제 좀 밟고 다닐 정도로 그런 현장을 이제 목격을 했었고 또 저희 가족들 중에도 이제 탈북을 한 사람들이 있고 저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탈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국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고 그리고 노예처럼 산다는 사실을 탈북민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땅에 가면 영원히 잡혀가지도 않는 세상 그리고 진짜 인간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도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탈북의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탈북이 중국만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휴전선을 넘어서도 오고 또 배를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또 아니면 중동이라든가 노동하러 나왔다가 탈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을 통해서 이제 탈북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한 20만 명에서 한 2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북한에서 철저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식량배급을 주지 않죠.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북한은 체제가 주민들을 이제 임금체불을 합니다. 몇십 년을 모든 주민들을 그런데도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고 그 감시 체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먹을 걸 주고 차별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고 그 상황을 그 북한의 어머니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더라.
몇 개월 동안 노동을 하면 일한 돈으로 해가지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데 중국의 그 접경 지역에는 수많은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탈북자를 하나 잡으면 노동 겁니다. 영양실조 걸려서 넘어온 여성을 먹여가지고 보름 한 달을 먹이면 살이 조금 오르죠. 그러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져 내몽골이 팔려지고 그 다음에 뭐 인물에 따라서 팔려 넘어가고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여성들은 중국에 넘어가 식량고라로 이제 갔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그런 호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장가 못 간 사람들한테 팔려간다든가 유흥업소 같은 데 팔려 넘어가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엄마를 잃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꽃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먹는 애들 아버지가 키울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애를 그냥 버리고 아버지가 굶어 죽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국가도 지켜주지 않는 그래 넘은 여성들이 한 20만 명이 이제 달하는데 그 여성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제 온 사람들도 꽤 있죠. 현재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뭐 지금은 조금 정착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중국 땅에서 뭐 그래도 또 결혼 잘 하신 분들은 정착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일어난 이런 상황들 이제 놓고 볼 때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와서도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제 정치도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봐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500명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숫자에 불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한쪽으로 보면 북한의 이제 노동력이고 또 군사력이고 북한은 또 전민무장하니까 어찌 보면 제가 구출한 사람만 해도 북한의 한 5개 중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더 알게 되었죠. 남성이라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들이 그 땅에서 겪는 고통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도 슬펐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일이라는 것이 슬펐고 이제 우리가 나라 이제 예전에 뭐 한양면이라고 불렀었죠. 어디 공료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21세기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북한이 뭐 도와줄 것인가? 북한은 중국하고 해서 이제 중국 이제 국제법에 다 중국이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인도 협정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납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성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중국의 저자세로만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헌법에 기초한 우리 그 국민을 데려가겠다.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부 산하에 우리 외교부 소관도 부처 중에 하나로 이제 한민족 공동체 깜가 아마 그런 이제 부처가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던 외교부 외에 이제 일본처럼 이제 납북자 청을 이제 부처를 하나 만들던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면 선진국에 맞는 그 역할 가장 가깝게는 우리 국민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단체를 시작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나와 같은 정말 탈북 대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삼각김밥에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돈도 없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민족의 여성들을 구하겠다 이런 모습을 언젠가는 국가가 알아서 국가가 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시민단체가 이 일을 다 합니까? 어떻게 20만 명을 다 데려오고 어떻게 구출합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고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국가가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문제가 중국의 선의에 기댄다는 것이 저는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구출하면서 매를 맞아가지고 신명에 대해 탈북해서도 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길을 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구출하면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나한테 목숨을 살려달라고 의탁한 사람은 한 명도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시민단체 지소모 나우 대표일 때 지소모였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기도는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가지 않고 자유대한민국 땅으로 오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정말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할 일을 하는데 그 탈북자들을 구출하면서 여러 이제 그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고 있는 것이 조금 많이 이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눈치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의지가 더 강해야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습 효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양보가 없다는 우리 국민의 여성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중국에 살면서 행복하게 애를 낳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유우사를 갖고 넘어오겠다 한다던가 어떻게 이제 갇혀가지고 노예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면 그렇진 않다. 우리는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항상 이제 중국은 거의 구로민 같이 이제 그 한국 정부를 세뇌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저 자세예요. 제가 탈북자를 구출하다가 체포됐던 적도 있습니다. 7명이 체포됐는데 제가 그때처럼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했고 그 사람 한 사람 목소리에 저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깊이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7명이 그 중국 땅에 이제 북경에서 한 몇 시간 되는 그 구리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체포된 사실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내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당신들을 구해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북한에서 직행 나와가지고 북한의 노동당원이라든가 또 북한에서 이제 금방 나온 사람들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면 진짜 이제 처형당한 그것이 2018년도인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김정은 떼고 쏜걸 서슬프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면 이제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그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이제 사오장 가서 머리카락을 먹고 이게 맹장에 걸려서 어디 그 병원이라도 나가면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그 한국에다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다가 체포된 사람도 이제 도우려고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하여튼 2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있던 감옥에서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7명이 이동이 시작됐는데 갖고 있던 짐을 주고 그리고 수갑을 잔체로 이제 그 북경 공항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차단소가 열리고 이제 사람들이 공안들이 거수경례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 항공을 타고 북한으로 이제 북송되는구나
이렇게 싶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일반 탈북민들을 고려 항공이 태워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항으로 가니까 이제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수갑을 찬채로 이제 그 공항에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만 동물원에 이제 있는 뭐처럼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가상의 막다른 곳에 가가지고 수갑을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이만한 뭐 이제 그 두꺼운 이런 그 종이 이런 걸 주고, 그래서 7명한테 다 주고, 그다음에 이게 타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비행기 안인데 마지막 게이트까지 가서 비행기 태우고 게이트에서 이제 수갑을 풀고 여권을 주고 비행기 태우고 문 닫고 비행기가 출발한 겁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탄 항공기는 북경을 떠나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가는 몇 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가는 비행기를 탄 겁니다.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을 이제 탄 거죠. 그 사람들이 제3국을 통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그 감옥소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까지 한 3시간 반 만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나갔는데 국정원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우리 최룡현의 그 북한의 최룡이 아시죠? 고위급 잔영이나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왔냐. 황정엽 선생도 이제 필리핀으로 추방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출을 했었고, 또 어느 날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와서 도출된 소식을 또 아니까 울고불고 해가지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200명 북송 위기에 있던 사람들 풀어줬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할 때였는데, 그때 무역 협상에 아젠다를 넣어가지고 국가가 손해 보면서 탈북자 200명을 풀어주겠다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9월달에 그 백악관에 갔었고 비공식적으로 만났고 그 약속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200명이 이제 넘어왔죠. 그것까지 보고 제가 국회로 왔어요.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이었던 거죠. 근데 탈북자 북송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600명이 북송됐잖아요.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을 했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노력을 했는데 600명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중국에게는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국가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있는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보니까 국민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 있어가지고 강제북송 그 결의안을 내는데 그게 찬성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았다가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모당에서는 그걸 이제 들어줘가지고 그걸 합의가 돼서 본회의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누가 있냐면 국민들이 있고 여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여기 학자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종교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언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한 사람을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픈데,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제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에 팔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가슴이 아픈데, 한국 교회가 1000만 이제 국민 그 성도를 가 있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더 냈다면 더 좋은 교회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론이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냈던 그 결의안이, 아니 전 세계가 다 돕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뭐 정당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여론이 이제 받침해 주니까 그게 이제 본회의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통과되는데 최소한 그렇게 해야 저도 면이라는 걸 서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제 면이 이제 서야 이제 그것도 뭐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결의안도 통과 못했다, 못 시켰다,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이제 국민들의 그 역할이 크고 NGO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으로 이제 중국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북한에서 이제 영상에 나간 걸 알고 가족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유엔에 가서 나 이제 탈북에 넘어왔는데 우리 가족을 북한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가만 안 있겠어, 이렇게 하면 차라리 북한에서 못 건드려요. 차라리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이름 있거나 이렇게 하면 더 못 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이제 중요하고,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이제 교회와 이제 단체와 이제 학교가 이제 함께 이제 목소리를 내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이제 사실은 북한도 이제 챙기고 대한민국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관계라든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2,600명도 이제 한반도 분단의 앞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2,000명은 아직 북한으로 나가지 않고 중국 땅에 있는 것까지만 해도 바로 이제 600명을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북송했는데 2,000명을 나간 것이 성과라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시간 자체는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중국은 항상 그런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북한도 할 수 있고 남한도 이제 할 수 있고, 말을 잘 들으면 이제 해주는 거고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외교부 왜 복잡하게 만들어? 그런 식이면 안 돼. 외교부 공무원들 만나보면 조용한 외교를 해야지.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도 대사관도 있고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론을 이제 보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있어가지고 중국은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그것을 이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때는 중국이 이제 당근을 주고 탈북자 200명을 구출했다고 생각합니다. NGO 할 때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당근만 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제 정치인들 계속 국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이제 가중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당근책이 있다면 우리 채찍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유엔이나 미국은 항상 한 목소리를 이제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기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과의 관계,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여러 가지 관계, 외교, 문화 이제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좀 채찍이 있어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팩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이제 인권 단체와 함께 해가지고 지금 32개국에 공동 결의안을 이제 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이제 결의안을 이제 냈는데, 그것은 정부가 정부 외교부 그런 이제 모임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교부 장관한테, 각국의 외교부 장관한테 탈북자 이번 아이팩에서 이 결의안이 나왔는데 탈북자를 북송하는 것을 이걸 중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1년 안에 각국의 이제 30몇 개국의 외교장관들은 다 중국에다 이야기할 거고 탈북자 북송하지 말 때 대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가는 것을 만들었지만, 돌아와 보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북송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국내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국회에서 결의안만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났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국무총리도 만나고 지금은 뉴스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국무총리를 제가 면담을 했을 때 10분 면담인데 1시간 그러니까 정부가 관심이 많아요.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1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시안 게임에 우리 한국 대표로 국무총리가 갔었습니다. 시진핑도 만났고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탈북자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좀 효과가 있을 줄로 이제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항상 자기들의 입장 이제 자기들이 맞는 법에 따라서를 하겠다. 결론적으로 600명을 보냈고 2,000명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노력은 해야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규모 10위 국가입니다. 근데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탈북자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릴 수도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함께 분담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이제 세미나라든가 이제 학자들 연구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국가에게는 또 중국이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우리 비공식적으로는 지원이 가서 30몇 개 나라에 그걸 터지 않습니까? 이걸 국제법적으로 그 각국이 사기로. 근데 그 외교부가 각국마다 이걸 좀 협조에 도와주십시오. 이게 몇십 년이 걸리겠습니까? 결의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런 결의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가지고 탈북자 국성을 근본적으로 막고 정부가 정말 그 관련돼서 그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국제사회의 힘을 얻어서 그런 이제 전담하는 이제 기구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들이 정치권에 있을 때 좀 더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그 역할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통일이 될 겁니다. 통일이 됐을 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인들이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주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이제 그 통로도 더 열릴 것이고 정말 민족으로서 또 먼저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한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체면도 다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